AESA 레이더 뛰어넘는 양자 레이더 개발. KF-X에 장착해오. 6세대 전투기도 잡는다. 미, 한국 항공기 성능에 감탄. 국방과학연구소, 는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해 광파와 마이크로파 간의 주파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광파는 근적외선에 해당하는 파장으로 높은 주파수 THz 단위 위 전자기파이며 마이크로파란 라디오파에 해당하는 파장으로 낮은 주파수 GHz 단위 위 전자기파이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이번 연구 성과는 미래 양자 레이더의 마이크로파 활용 기반을 마련해 장거리 탐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양자 레이더는 고전적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얽힌 양자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스텔스 물체와 같이 반사율이 매우 낮은 물체도 탐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신기술이다. 얽힌 양자 상태는 주로 광파를 이용해 생성된다. 하지만 광파는 공기 중에서 흡수되거나 산란이 잘 돼 장거리 탐지에 불리하므로 이를 마이크로파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양자 레이더 원천 기술 개발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 는 광파와 마이크로파 간 주파수의 양방향 변환이 가능한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파가 흐르는 특정한 진동수에만 울리는 공진기 내부에서 빛과 자성체가 만나면 에너지 차이로 상호작용하며 빛의 파동, 즉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을 이용했다. 는 18년부터 21년까지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술 사업을 통해 주파수 변환의 설계 과정부터 실험 과정까지 독자적으로 연구했다. 특히 극저온 냉각 실험과 양자 광학 실험을 통해 상온뿐만 아니라 극저온 섭씨 영하 273도 환경에서도 양자 주파수 변환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아직 기술 성숙도와 주파수 변환 효율이 매우 낮다. 하지만 양자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실험적으로 구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은 양자 레이더의 신호원뿐만 아니라 미래의 양자 네트워크로 구성된 다양한 혼합 무기체계 시스템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는 밝혔다. 는 향후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스텔스 탐지를 위한 양자 레이더 기술 개발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지속 확보할 계획이다. 2. 자주국방과 경제성 2마리 토끼 다 잡는 KF-X 전투기. 베일을 벗은 한국형 전투기 KF-X. 2021년 4월, 한국형 전투기 KF-X, CJ1호기가 출고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고정익동에서 KF-X CJ1호기는 꼬리날개에 선명하게 KF-X001이란 이름표를 달고 국민들에게 신고한다. 2001년 9월 최초의 국산 제트 훈련기. T-50 CJ1호기가 모습을 드러낸 지 20년 만에 역사적인 그 장소에서 4.5세대 전투기 생산국가의 진입을 알리는 최첨단 초음속 전투기 KF-X 시제기 롤아웃 행사가 펼쳐진다. KF-X는 F-42와 F-52, F 등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다. 2015 물결표 2026년 10년간 개발 비용만 8조 8천억 원. 양산 총 120대까지 포함하면 총 18조 원이 들어가는 역대 최대의 무기 도입 사업이다. KF-X는 이제 첫걸음마를 뗐다. KF-X CJ1호기 조립에 사용된 볼트와 너트, 리벳 등 부품은 22만여 개, 구조물 7천여 개, 튜브와 배관은 1,200여 종, 전자장비 및 기계장치는 550여 종에 달한다. 이처럼 수십만 개의 초정밀 부품으로 하나의 완성체를 조립해야 하는 극한의 머신, 이어 선지 실전 임무에 투입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하다. KF-X 전투기는 시제기 출고 이후 1년여의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전투기 개발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첫 비행시험이란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첫 비행 이후 4년간 22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무사히 마치면 2026년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춘 F-16 전투기를 능가하는 KF-X 블록 1위 체계 개발이 완료되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13번째 국가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KF-X 사업은 최첨단 개발 기술의 체계 통합 요구와 개발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블락 개념을 도입했다. 우선 블록 1에서는 기본 비행 성능 및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춘다. 블록 2에선 공대지 및 공대함 전투 능력을 갖추면서 완전한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하게 되고, 블록 3에서는 스텔스 능력을 갖춘 5세대급 전투기로 태어날 것이다. F-22 랩터와 유사의 베이비 랩터라고도 불리는 KF-X 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초기부터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회의론이 불거졌다. 정권 교체기마다 경제성 등을 이유로 사업 타당성 논란이 불거졌고, 미국이 다중 이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포함한 이른바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사실상 거부하며 한때 사업 백지화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KF-X라는 국산 전투기 이름에 걸맞기 위해서는 해외 기술과 부품을 사용해서 껍데기만 국산화하는 깡통 전투기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개발업체 KAI는 대한민국 최대 국방 R&D 사업을 완수해낸다는 책임감으로 전투기에 필요한 수많은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역점을 더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몇 년 새 주요 부품 장비의 국산화 성공 낭보가 잇따랐다. 기술적인 측면의 KF-X 국산화 진행 상황.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KF-X 국산화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KF-X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답게 양산 단계에서 65%의 부품 국산화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F-X위눈에 해당하는 능동 전자주사식 이상배열 AESA 레이더, 광학 영상과 레이더로 지상의 표적을 추적하고 정밀 조준할 수 있는 표적 측정 장비 EOTGP, 공중전에서 적기의 열을 탐지해 조준할 수 있는 적외선 추적 장비 IRST, 적 레이더 전파를 방해하고 열 추적 미사일을 기만할 수 있는 내장형 전자전 장비 EW 스위트를 국내 개발하고 있다. 또 이들 전자장비로부터 수집된 적 정보를 융합해 최적의 임무를 가능케 해주는 임무 컴퓨터 MC 개발과 전투기, 기동을 최적화해 제어하는 비행 제어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경제성, 개발 리스크,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모든 부품을 국산화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KF-X가 왜 국산화율이 100%가 아닌가? 라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들은 엔진, 착륙장치, 기총 등과 같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어 개발을 제외한 것들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KF-X는 반드시 국산화해야 하는 핵심 기술과 경제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국산화해야 한다. AESA 레이더와 전자장비들이 사람의 눈, 코, 손, 발이라고 한다면, 임무 컴퓨터는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면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종합해 판단하는 핵심 장비이고, 비행 제어 기술은 신경계로서 전투기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이런 이유로 항공업계에서는 임무 컴퓨터와 비행 제어 기술을 전투기 개발의 핵심 기술로 파악하고 있다. 이 기술들은 과거 우리나라가 KT-1 기본훈련기 개발, KF-16 면허 생산, T-50, FA-50 개발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전투기의 핵심 기술들을 국산화한다는 것은 미국 등 항공 선진국들로부터의 무기 종속국으로부터 탈출해 기술 독립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껏 우리 공군은 F-15K와 KF-16을 약 200여 대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 손으로 분해 수리가 불가능했다. 최근 5년 동안 수리 부족으로 인한 비행 불능 건수, GNORS, 1,535건에 달한다.
KF-X는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돼 언제든 무기체계와 항공전자장비를 국산 제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다양한 국산 무장이 KF-X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 해외에서 도입된 전투기들과 달리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운영 유지비도 저렴하며 그 비용도 고스란히 국내 업체에 돌아가게 된다. 사실 한국의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2 시스템 개발의 경우 국산화율은 0%였으나 생산 단계를 넘어선 지금 T-52 국산화율은 60.9%까지 상승했다. KF-X의 국산화율도 마찬가지다. KF-X 전투기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나면 한국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장비 및 부품 국산화. KF-X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KF-X는 목표 국산화율 약 65%를 달성하기 위해 80여 개 주요 품목의 국산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전투기 기체를 비롯해 전기 유압 연료 등 KF-X 요소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들이 대부분 국산화돼 탑재되는 것이다. 국산화를 통해 발생하는 항공산업 육성 및 산업파급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 KF-X 사업을 위해 참여한 대학, 연구소, 협력업체는 500여 개이다. 국내 기술력이 확보된 발전기 등 60여 개 품목은 순수 국내 업체에서 국산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핵심 장비 가운데 경제성과 기술력 등을 고려한 20여 개 품목은 해외 업체와 기술 협력을 통해 부분 국산화 개발을 하고 있다. 군수지원 체계는 항공기 체계 운영을 위한 지원 장비를 구체화하고 중소업체의 KF-X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국산화율을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 훈련체계 역시 주요 구성 장비인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 HQS, 정비훈련 장비 등의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KAI는 국산화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업체 인원으로 국산화 확대 워킹그룹을 구성해 활동 중이다. 이를 통해 이미 확정된 국산화 품목 외에도 KF-X 양산 전까지 국산화 품목을 추가로 발굴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KF-X 양산 단가인하 및 KF-X 개발에 따른 성과를 국내 항공산업 중소업체들과 나누려 노력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KF-X 프로젝트의 개발 및 국산화는 일자리 창출, 지역의 경제적 안정, 방위산업의 수출 증대 및 항공기술의 발전과 연계해 한국 방위산업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KF-X 사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2016년 사업 착수 이후 2020년까지 1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고 양산 단계에 돌입하면 더 많은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2028년까지 생산 유발 효과는 약 24조 4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5조 9천억 원이다. 부가적인 기술적 파급 효과는 약 49조 5천억 원에 달해 취업 유발 효과만 약 11만 명으로 예상된다. 특히 KAI는 전체 신규 엔지니어 채용 인력 800명 가운데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 통영지역 조선업계 엔지니어 370명, 46.2%를 채용했다. 이들의 개발 노하우, 인력, 인프라 등은 국내 항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공군의 운용 유지 비용을 비약적으로 줄여줄 것이다. 일각에선 KF-X의 수출 가능성 등 경제성과 시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F-35 같은 5세대 스텔스기와 앞으로 나올 6세대 전투기, 무인 전투기 등이 세계 전투기 시장을 주름잡을 것이고 KF-X 같은 4.5세대 전투기가 설 자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5, 6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를 개발 또는 운용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지를 따져보면 그다지 비관적이지 않다. KF-X라는 가보지 않은 길. 한국은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로 항공 및 무장 시스템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항공 무기 체계의 운용과 같은 향후 항공기 업그레이드,
개량 사업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체 개발 무장 시스템이 적용 가능한 시험 운용 설치 등을 통해 통합된다면 KF-X는 방산 수출에 상당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KF-X는 F-35A 위 절반, 우리 주력 기종인 F-15K 수준의 저렴한 운영비가 장점이어서 제대로 개발한다면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